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최근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흰머리는 검정색으로 물감을 들였고 어디를 가나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넙죽 엎드려 절을 한 뒤에 두 손을 앞으로 공손히 하고 사과를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노약자 등을 만나면 눈시울을 적시며 경청하고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분의 뜻을 담아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지난 22일에는 청년과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대전환이라는 제목을 내건 선거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선언했습니다.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본격적인 차별화 전략으로 자신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 허술한 요소수 대응, 청년들의 좌절 등에 대해 거듭 반성, 성찰, 운운하면서 가는 데마다 사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국민적 관심거리인 자신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도 절묘하고 기막힌 방법으로 사과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왜 다 환수하지 못했느냐, 왜 저런 비리 잔치를 예방하지 못했느냐는 지적에 대해 나는 책임이 없다고 했던 것 자체가 잘못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 자체가 저의 책임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슬쩍 관심의 초점과 앵글을 바꿔버리는 솜씨가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5년 전 국민 지지 속에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쥐었고 지방선거와 총선을 휩쓸었지만 이제는 고인물, 심지어 게으른 기득권이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변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했지만은 우리의 노력은 너무 부족했고 더뎠습니다. 당의 대선 후보인 나로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정치의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내 잘못은 아니지만 대선 후보가 된 이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사과드린다고 얼거붙입니다. 지능적으로 자기 입장을 돋보이게 하는 일종의 변신과 변장수를 차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왜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제 자신부터 돌아봅니다. 욕설 등 구설수의 해명보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먼저여야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도 부당 이득에 대한 국민의 허탈한 마음을 읽는 데에 부족했습니다. 저의 부족함이 많은 분들을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과거 조카의 데이트 폭력 중범죄 사건을 변호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변론을 폈던 것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는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했지만 재판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 사건은 마음에 두고 있던 여자가 거절하자 계획적으로 모녀를 살해한 사건이었다는 것이 밝혀져서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그때 범죄자의 변호를 맡았던 입장에서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더니 뻔뻔하게 여성과 사회적 약자, 나아가 모든 국민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관련됐던 사안들 가운데 문제가 될 법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란한 언변으로 빠져나가면서 득표로 연결시키려는 모습을 본 사람들 가운데에는 겉과 속이 다르다,
절묘한 언변에 현혹되지 말라며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백발을 새카맣게 물들인 이재명 후보를 향해 현란한 변신을 했다며 연일 엎드려 큰절을 하고 연신 두 눈에서 눈물을 짜내고 있다. 이 후보의 눈물은 진실된 감정의 액체일까? 오염된 위선의 찌꺼기일까? 어리둥절하다고 했습니다. 진실로 과거를 참회한다면 대장동과 백현동의 부패 게이트로 수천억 원대의 국민약탈, 수십억 원대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친형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등에 철저히 고백하고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계속되는 사죄의 큰절과 입에 발린 사과와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CBS 방송에 출연해서 사과는 하는데 뭘 사과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추상적으로 그냥 사과만 하는 식으로 넘어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과를 하면서도 그동안 입법 독재를 이용해서 마구 법을 통과시킨다든지 민주당이 잘못했던 것들은 앞으로 더 강하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은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차 3법과 같은 경우도 그런 식입니다. 그냥 마구 통과시켰다가 결국엔 이사달이 난 것 아니냐? 나머지 법안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을 슬로건으로 내걸어 놓고 통과시키고 강성 지지층한테 우리는 개혁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질타 앞에 고개 숙이며 쇄신을 선언한 이재명은 반대편의 의견도 받아들여 협의 타협하는 유연한 민주당이 아닌 자기의 의사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이재명 불도저 민주당이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6일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 후보가 쇄신을 선언한 뒤 엿새 동안에 최소한 16명의 당직자 및 선대위 관계자들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 빈자리에는 이 후보의 핵심 측근들로 속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24일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 때 갑자기 카메라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의 큰 절을 올리더니 쟁점 법안들에 대해 야당은 물론 정부와의 협의도 건너뛰고 강행 처리를 해야 한다. 야당이 발목 잡으면 뚫고 가야 하고 책임 처리,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 패스트트랙에 한꺼번에 많이 태워버리자. 여당 위원장이 방망이를 들고 있는 때에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건 하자고 했습니다. 협상과 타협, 절충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짓밟아버리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작년 4.15 총선 이후에 180석의 거대 여당이 돼서 자행했던 입법 독주가 되살아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높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